안녕하세요. 엔지니어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손에 관련된 핵심 기술 내용입니다. 최근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테슬라의 유연한 손이죠. 특히 중국 쪽 자료들이 많죠. 테슬라 경우 젠 세대 구분별 기술 구조 설명도 있는데요. 실제 영상과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한계가 있기에 정확히 공개되지 않으면 알 수는 없죠. 다양한 기술 사례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24년 11월 1일 할로윈데이 테슬라 쇼츠 영상이죠. 여기 보면 손목 동작, 손가락 동작, 손목, 손가락을 동시 동작하는 것. 자, 이게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이제 젠3라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 옵티머스 젠3 리드 스크류 확대 적용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로프 대신 리드 스크류 방식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34개의 리드 스크류가 손가락 관절을 더욱 빠르게 정확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여기 그리면은 로프들이 많이 보이죠. 리드 스크류도 이 명칭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리드 스크류 방식은 뒤에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확대해 보면 여기 손들이 보이죠. 굵기도 두 종류가 보입니다. 기능이 다를 걸로 보이고요. 이 당김의 역할이 있습니다. 테슬라 특허에 따르면 단일 손가락에 두 개의 케이블과 두 채널 구조가 있다고 합니다. 케이블 한쪽 끝에 액추에이터가 연결되고 다른 쪽 끝은 복잡한 채널, 어떤 통로를 통해서 손가락 내부를 따라 배선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 선이 이렇게 보이죠. 손가락마다. 액추에이터가 움직일 때 상하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선형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러면 손이 케이블을 따라 구부러지는 거죠. 여기에서 선이 잘 꼬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이제 채널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손목 부분을 보면 여기에 보이는 구조, 손목 밑으로 갔을 때 팔 부분이 상당히 두껍죠. 여기 이제 사진 부분과는 조금 달라 보이죠. 이 자유도를 높이게 되면 아래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게 됩니다. 이거를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된 건데, 사실 이 구조 밑에 더 많은 구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구조와 조금 유사하죠. 밑에 보면 이제 선이 쭉 있는데, 이것도 이제 모터 플러스 힘줄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손가락 움직임에 대해 설명하죠. 요 밑에가 이제 모터고 코어리스 모터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위에 관절부에 연결돼서 쭉 당김을 일으켜서 손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보여주죠. 요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간이 버전으로 보이고요. 이 밑에 부분이 잘 안 보이죠. 자유도가 좀 적은 형태. 다만 여기 보면 이제 손목 부분이 좀 다르죠. 손가락에는 선이 보이고, 손목에는 고리 형태가 보이고, 밑에 두 개의 원통형이 있습니다. 이 힘 전달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젠2 영상으로 나와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두 개의 원통형이 바깥에서도 보이죠. 계란을 잡는 손의 동작이 나오는데, 이 손은 젠2 버전의 손인데, 이 계란 정도는 몇 개의 자유도로 이제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목 옆부분을 보면 이 액추에이터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손은 이제 살짝 잡는다더라도 손목의 힘은 이 액추에이터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리는 힘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이 무게를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움직여야 되는데, 허벅지 위에 부분에 하나가 들어있고, 양쪽에 하나씩 장착되어 있고, 이게 선형 운동을 하지만 옆에 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 원형으로 변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종아리에 양쪽에 두 개씩, 두 개가 들어있는 거죠. 이 두 개가 들어있는 이유는 발목 회전 때문이겠죠. 이 손목과 동일한 방식이죠. 여기 이 영상에도 보면 여기 뒷부분에서 올라갈 때 보면 뒤에 두 개가 보이죠. 종아리 부분에 두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힘보다 발목의 밸런스가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을 이 두 개가 잡아주는 겁니다. 이거죠. 이와 똑같은 형태인데, 이게 파워가 필요합니다. 다리 힘, 팔에, 손목의 힘도 이게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테슬라 다리 액추에이터의 리프팅 힘을 보여주는 영상인데, 이게 사람의 힘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 실제 이게 근육의 힘으로 보면 비슷한 건지 더 강하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겠죠. 힘을 주고 정지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간만에 강의 광고 좀 하겠습니다. 2월 9일 일요일에 로봇 강의를 진행합니다. 현재 로봇 산업 성장이 지금 시작하는 만큼 산업 개념과 코어 기술 이해가 필수적이라 봅니다.
이 강의에서 압축하여 쉽게 설명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 링크는 채널 게시물, 영상 고정 댓글에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액추에이터를 프레인터리 롤러 스크류라고 합니다. 유성 롤러 스크류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이걸 리드 스크류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유성 롤러, 행성 롤러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장면을 예를 들어서 관절 전달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회전 운동을 선형 운동으로 변환을 할 수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관절에 안정적이고 정확한 동력 전달을 제공하게 되고 더욱 정확하고 매끄러운 관절 동작을 완성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다리, 팔에 다 들어가잖아요. 걷기, 달리기, 점프와 같은 다양한 행동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하는 이 액추에이터입니다. 실질적인 전달 방식은 이렇게 이제 선형이죠. 쭉 선형이 가는데 여기에 이제 와이어를 달면 당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 자체가 관절 운동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볼 스크류를 이용한 건데 비슷한 방식입니다. 유성 롤러 스크류 이제 하위 버전으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하 운동이 이 관절 운동으로 변환되죠. 상하로 움직이지만 이게 당겨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테슬라 방식도 이제 이 방식으로 변화한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는 정도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영상입니다. 선을 없애려면 이제 이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요. 윗부분, 손가락 부분에는 선이 들어갈 수도 있죠. 약간 텐션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다 개별로 움직이려고 하면 이 리드 스크류를 여러 군데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이즈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리, 팔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는 사이즈가 크지만 손에는 여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액추에이터 사이즈들로 보면 이제 손목 부분이 이제 굵어지게 되는 거죠. 이 영상에도 보면 밑에 모터류들이 있고 22개의 자유도일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밑에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작은 사이즈가 필요합니다. 가령 테슬라 경우 젠2와 비교하면 젠3 손에서는 손의 자유도가 11에서 12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모터 수 증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젠2 6개에서 젠3에서는 13개에서 17개까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터 수가 늘어나니까 작은 행성 롤러 리드 스크류가 필요하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개발은 되어 있는데 이게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알 수는 없는 거죠. 아직. 그러니까 지금 더 필요한 기술이 뭐냐면 선형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유성 롤러 스크류를 이용해서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공간 활용도를 높여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로프도 일부 들어가야 됩니다. 로프 구동 수명도 어느 정도 될까? 끊어진다든지 늘어나면 안 되니까. 내구성에 이제 문제점은 현재 있다고 봅니다. 일단 사이즈가 완성되고 나면 내구성을 늘리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이제 적용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유성 롤러 같은 거 보시면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지는데 실제 사람의 손이 무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장애인들을 위한 로봇손 사업도 산업도 꽤 크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동일한 방식의 그 로봇손들이 말씀드린 유연한 로봇손이 실제 이런 방식으로 실제 사용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무게라는 거죠. 여기 4파운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그림은 이렇습니다. 이걸 이제 흔들어 보면 한 2파운드 정도밖에 안 되는 무게로 느껴진다. 그만큼 이제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모터류들을 액추에이터가 상당히 정밀하고 작아져야 된다는 거죠. 특히 수 같은 경우에는 공간 제약은 똑같고 손 크기가 사람 크기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전력은 동일하고 가장 낮은 무게로 만들어야 되고 사실 반응도 사람과 반응이 똑같아야 되는데 어수의 반응 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어수 같은 경우는 배터리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공간도 활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구조는 나중에 실제 휴머노이드 구조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배터리 용량도 문제가 있거든요. 일단 지금 인공손에는 브러쉬 모터, 코어리스 모터 같은 것들이 한 4-5개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도가 완벽히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 몇 가지 동작만을 하더라도 거의 모든 동작을 할 수는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무게가 가능한 낮아야 된다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도 손무게가 무거우면 상체와 다리 힘으로 이게 유지시킬 수 없습니다. 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자유도를 가진 복잡한 손을 장착한 휴머노이드는 당장에 나오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 형태의 손이 장착된 팔. 휴머노이드는 공개되지 않았죠. 손만 나와 있죠. 자, 아직 특정 용도에서 인간의 손과 유사한 자유도까지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로봇 팔 단독에서 손을 부착하는 방식은 이제 가능하리라 보는데 휴머노이드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자, 실생활에서는 손 자유도는 뭐 크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유연한 손 기술은 상당히 중요한 기술적 요소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